안녕하세요. 영어학과에 합격 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학과 천승미 교수라고 하고요. 이 자료는 영어학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들으실 때 또는 퀴즈를 보실 때 그리고 출석은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신 것들이 꽤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입학식을 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그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자료를 모두 받아서 가실 수가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셔서요. 저희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영어학과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오른쪽 편에, 오른쪽 상단에 수업 주차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2012학년도 2학기 수업 시간표를 가지고 잠깐 예로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한 주차는 2주 정도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주차는 예를 들어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리고 2주차는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렇게 매주 한 주차씩이 오픈이 되니까 중간에 겹치는 주차가 꼭 있죠. 그래서 9월 11일부터 예를 들어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1주차와 2주차가 동시에 오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주차가 2주 동안 15일 평균 15일 정도로 오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명절, 추석 같은 게 끼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좀 연장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4주, 5주, 6주 이런 경우에 보면은 오픈되어 있는 날짜가 좀 더 길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끼는 바람에 조금 더 길게 오픈이 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수강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출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요. 강의 수강, 본인의 강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1주차부터 매주 한 주차씩 수업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업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보시면은 출석 100%로 인정이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주차별 수강 기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2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막연하게 이번에는 무슨 공휴일이 있으니까 왠지 주차가 좀 길어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2주만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2주만 오픈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출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일정에 따라서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요.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수업 주차 시간표를 하나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책상 옆에 하나 붙여주시고 이 일정에 따라서 꼭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강 일자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50%만 인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주차별 강의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은 화요일 2시입니다. 오후 2시요. 그러니까 1주차는 화요일 2시에 시작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2시에 2주차가 또 오픈이 되겠죠. 그래서 한 주차 강의는 주로 2교시 또는 3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교시의 강의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과목마다 좀 상이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과목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차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출석 점수가 100%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1주차 좀 전에 보셨듯이 1주차가 9월 11일 2시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놓치신 거죠, 그 시간을. 그래서 9월 11일 3시에 들으셨다. 이런 경우에는 출석 점수가 50%만 인정이 되니까 꼭 일정을 확인하시고 수강 기간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14주차가 마지막 주차거든요. 14주차는 강의도 있고 또 기말 시험이 함께 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출석 인정 기간이 아예 없어요. 좋으시죠? 어쨌든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한 강의는 한번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던 그 강의들은 4년 동안 계속 언제든지 그 수업을 다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이 가능한데 일부 CP 과목이라고 해서 이 외주 제작해서 만들어진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출석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퀴즈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는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중간평가가 없는 대신에 수시평가로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목별로 좀 다른데요. 어떤 과목은 매주 정말 말 그대로 뭐 팝 퀴즈처럼 한두 문제 정도로 매주 퀴즈가 있는 과목도 있고요. 그냥 그냥 중간에 그냥 중간고사처럼 퀴즈가 한 번만 있는 과목도 있고 아니면은 뭐 3번, 4번 다 과목별로 다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강의 계획서를 과목별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서 이 과목은 퀴즈가 몇 번 있구나. 몇 주 차에 퀴즈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스케줄러 같은 데다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 기간은 주차별 출석 인정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뭐 영어 교수법이 있다. 영어 교수법에 퀴즈가 4주차, 6주차, 9주차에 있다. 그러면은 4주차의 퀴즈는 4주차가 진행되는 그 2주 동안 그 4일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4일만 보시면은 100%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강의랑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 퀴즈를 보시면 50%만 인정이 되거든요. 예, 같이 보시죠. 자, 1번을 보시면 퀴즈 응시 기간이라던가 인정 점수도 강의 수강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응시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주차별 기간 내 퀴즈를 응시할 경우에 응시 점수가 100% 인정됩니다. 출석이랑 똑같죠. 근데 그 기간을 지나서 기간 외에 퀴즈를 보실 경우에는 50%만 인정되니까 꼭 일정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도 강의와 마찬가지로 계속 복습은 가능합니다.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계속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과목마다 이제 과제가 없는 과목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제 과제가 한두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과목별로 좀 상이합니다. 과목별로 학기 중에 과제가 부여될 수가 있고요. 과목에 따라서 기말 시험을 대신하는 과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따로 없고 시험 대체 과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지 점수를 가장 높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인정 점수가 확 깎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출 기간 내에 그 기간을 잘 지키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과제는 교수님께서 확인을 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데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확인을 했다. 그러면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과제를 제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하시면 마지막 수정한 시간이 과제 제출일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간 내라면 뭐 언제든지 올리셨다가 다시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2시에 기간이 끝났다면 가능하면 그 이후에는 수정을 안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죠. 자, 그리고 토론방 참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과는 아무래도 그 영화과라 보니까 모든 과목에 이제 토론방이 좀 있는 편인데요. 뭐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만은, 특정 주제, 과목별로 필요한 특정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이제 토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론방의 주제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개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 과목마다 이제 교수님들께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설 기간 안에 토론방에 들어가셔서 해당 주제에 맞는 토론을 하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본인의 의견도 한번 써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목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교수님들마다 이 토론방 참여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 점수에 반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당 과목을 듣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강의 계획서를 조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퀴즈가 몇 번인지, 과제는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퀴즈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토론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는지, 기말고사가 없으면 대체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 비율이 과목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출석은 20%만 배정이 되어 있고, 퀴즈는 30%, 예를 들어서 토론방 참여도를 평소 점수로 반영한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 점수 비율이 20%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토론방 참여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좀 더 성적을 더 많이,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과제 비율이라든가 퀴즈 비율이라든가 시험 비율, 출석 비율, 그 외에 평소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상이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출석 20%, 퀴즈 30%, 시험 40%, 평소 점수 20%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은 시험 비율은 좀 작은데 평소 점수가 좀 크다. 이런 경우에는 토론방 참여도가 만약에 이제 교수자가 공지하기를 토론방 참여도가 평소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토론방 참여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교수님 궁금해요 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당연히 궁금하신 것도 있고, 지금 그 교환에 있는 게 무슨, 좀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교수님 궁금해요 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24시간 안에 교수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이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소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교수자마다 다 달라요. 과목마다 좀 다르니까, 평소 점수를, 출석으로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에 보셨던 토론방 참여도로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 이 교수님 궁금해요라는 게시판 밑에 다른 자유 게시판이라는 게시판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댓글을 많이 달면, 그러니까 이런 게시판 참여율이 높으면 평소 점수를 많이 주시는 교수님도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서 강의 계획서에 이 교수님이 평소 점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시구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유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수강유예 제도는 아무래도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수업을 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요.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2주 동안 오픈된 기간 안에 수업을 들으셔야지만 출석을 하셔야지만 100%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기간 내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사유가 있으시다라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수강 일정을 연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8일까지가 1주차가 끝나는데 결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9월 23일 또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최대 4주까지는 수강 일정을 연장받을 수 있으시니까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꼭 이 수강유예 제도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출장을 가시거나 편찮으시거나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결혼하신다거나 근데 본인 결혼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수강유예는 출석이랑 퀴즈에 대해서 유예가 가능하고 과제나 토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나 토론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님한테 그 과목 담당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따로 메일을 드리신다거나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출석 퀴즈는 유예를 받았는데 혹시 과제도 좀 기간을 연장해 주실 수 있으시겠냐고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대부분 이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다 연장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학교 다니시는 동안 결혼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2번, 3번 하시는 분들은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하죠. 수강유예 승인 주차는 최대 4주차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기말 시험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고사 대신에 중간에 퀴즈도 있을 수 있고, 과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말 시험은 대부분 모든 과목에 시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시험은 온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과목의 특성상 실습이 필요하다거나 실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과제물로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들 기말고사 대체 과제가 있을 수는 있고요. 대체적인 전반적인 기말 시험은 학기 말에 온라인 시험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라든가 시험 공고는 시험 시작 2주일 전에 공지사항. 교수님 궁금해요. 자유 게시판 거기 위에 보면은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시험은 없고 수시평가로 퀴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기말 시험을 보시고 이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 학기 여러분들께서 많게는 5과목, 6과목, 7과목까지 수강한 과목에 대한 성적이 과목별로, 수업 참여도, 출석, 퀴즈, 과제, 기말 시험, 보통 이 5가지 정도인데요. 이걸 가지고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가 지정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은 출석, 퀴즈, 시험만, 기말 시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업 참여도까지, 수업 참여도, 출석, 퀴즈, 과제, 기말이 모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해당 과목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가 지정한 평가 항목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환산 점수 100점 만점으로 만들어서 A뿔에서 F등급까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그리고 문제 은행형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를 무작위로 기계가 추출을 해서 문제지가 만들어져서요. 모든 학우님들마다 다른 문제지로 시험을 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컨닝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니까 치팅 같은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ABC형인데요. 난이도가 비슷한 ABC형의 문제지 중에 시험 응시가 가능한 날짜에 배치된 유형을 골라서 응시를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문제은행형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과제 제출형은 시험 대신에 시험이 없고 교수자가 과제물을 시험 대신에 받아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평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성적 평가 요소는 수업 계획서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석은 주차별로 정해진 15일 2주입니다. 그죠? 15일 이내에 해당 강의를 수강을 했을 때 100%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 외에 수강했을 때는 50%만 인정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해당 학기 전체 수업의 4분의 3 이상, 즉 10주 이상을 출석해야지 성적이 부여가 됩니다. 그 이하면 다른 것들을 너무 잘하셔도 출석 성적 때문에 F가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출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요, 과목마다 매주 출제된 퀴즈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이 퀴즈 점수의 총합을 합산을 해서 그 퀴즈의 반영 비율이 30%다. 그러면은 30%로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매번 20점짜리 퀴즈를 5번을 보신 거죠. 그러면은 나 벌써 100점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퀴즈가 반영되는 비율이 만약에 30%면 20점짜리가 모두 만점을 받으신 경우에는 30% 총점 그 비율의 100%인 30%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평소 점수는 보통 게시판 그 참여도라던가 아니면 토론방 참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교과목의 수업 참여도를 종합해서 성적에 보통 교수님들께서 반영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강의 계획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도 평소에 그 담당한 그 과목 교수가 부여한 과제물 성적의 총합을 그 평가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만점을 받으셨으면 과제 비율이 20%면 20%가 완벽하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은 그 매 학기 말에 한 번 실시되는 기말 시험 점수로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요. 중간 시험 없이 뭐 퀴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은 온라인 시험이 원칙이고 교과목에 따라서 뭐 과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평가가 무조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근데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면 A에서 A 등급이 그 30%까지 A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40%까지 B 등급이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30% 정도는 이제 C부터 C, D, F 뭐 이렇게 나가는 상대평가가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과목 중에 성적에 제한이 있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실습 및 오프라인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수업에서 4분의 1선에 집계된 수강 인원이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절대평가도 실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 학기 시작할 때 교수님들께서 우리 과목은 절대평가로 그 평가가 됩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당연히 상대평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평가 항목별 취득 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이거나 아니면 해당 학기 전체 수업에 4주 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자동 낙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제니 퀴즈니 시험이니 너무 잘 보셨는데 출석이 안 돼서 F가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수강유예 제도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서 출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수업 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한 후에 군 휴학한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휴학일 이전의 성적만으로 평가를 해서 성적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군 휴학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3번 학기 중 자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성적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자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학칙에 의거해서 학기별 성적이 1.5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 경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평소 점수라든가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관리를 잘 하셔도 학사 경고 맞으실 일이 없으시니까 한번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졸업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졸업시까지 3제 중 1제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을 말하는데요. 그 졸업인증제는 재학생이 여러분들께서 졸업하실 때까지 졸업인증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졸업학점에 반영이 되기는 되되 과목별 성적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성적이 뭐 C는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수업을 들으시고 이수만 하시면은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인증 대체 전공별 지정 과목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과는 3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영어 교수법이라는 과목이 전공별 지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복수 전공자는 주 전공을 여러분들께서는 영어과로 들어오셨으니까 영어과 전공을 기준으로 졸업 인증을 통과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뭐 당장 이제 입학하셨지만 곧 졸업하실 겁니다. 그죠? 졸업 신청하시는 분들은 개인 정보, 주소, 연락처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공지사항도 늘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인증 통과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신입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편입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신입학하신 분들은 졸업인증 2과목 중에 그 2과목을 이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공 지적 1과목과 졸업인증 이수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좋고요. 편입학하신 분들은 졸업인증 1과목만 이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공 지정 1과목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위에 부분이 졸업인증 과목이고요. 그 밑에 부분이 전공 지정 과목이죠. 예, 보이십니까? 아, 네. 자, 그래서 계열이 인성, 국제화, 정보화로 졸업인증 과목이 나뉘고 이거는 다 대학 공통과정입니다. 그래서 과목명을 한번 보시면요. 인성에 해당하는 과목은 디지털 사회 윤리, 현대인의 직업과 자기개발, 그리고 국제화에 해당하는 과목은 생활영어 1 또는 2, 영어로 익히는 글로벌 지성인의 에티켓 1 또는 2, 영어 말하기 기초 1 또는 2, 그리고 정보화는 IT 개론 또는 정보화 저작권 이런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생활영어나 뭐 영어로 익히는 글로벌 지성인의 에티켓은 1, 2, 영어 말하기 기초도 1, 2학기에 1, 2로 이렇게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1, 2 구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거 중에 아무거나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학하신 분들은 이 지금 하나, 둘, 여기 졸업인증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 둘, 넷, 여섯, 일곱, 1, 2 있으니까 더 많네요. 둘, 넷, 여섯, 여덟, 10과목이 있는데요. 이 10과목 중에서 한 과목 또는 2과목을 들으시면 졸업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한 과목을 듣고 전공 지정 과목인 영어 교수법을 들으셔도 졸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입학 하신 분들은 영어 교수법만 들어도 졸업 가능하시고 아니면 이 졸업 인증 과목인 10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들으셔도 졸업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실 때 필요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영어학과 홈페이지 여기 english.sdu.ac.kr로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영어학과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과 사무실에 여기 밑에 열린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열린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면 저희 학과 조교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열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전화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메일 보내시면 언제든지 문의 상담 모두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OT 때 못 오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충분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꼭 연락해서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것도 들으시면서 너무 힘드셨죠?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마 처음에는 잘 안 와닿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